이러한 선전 선동 정치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보니는 독일 나치 선전 선동의 대가 괴벨스의 발언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거짓말도 매일 말하면 진실이 된다. 야권의 선전 선동이 나치의 방식과 비슷하다. 여기서 배워오지 않았나 이런 또 의심을 많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모독행위고 야당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엄태웅 의원의 사과의 말씀을 요청드립니다. 오늘로서 결산심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나라 살림 예산은 민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얘기를 위해서만큼은 정쟁을 자제하고 협치로 나가기를 바랬지만은 야권의 괴담 정치, 선동 정치가 날로 심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에 또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종합질의에서 오랜 기간 야당의 가짜뉴스 괴담을 통한 선동 정치로 국민 분열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국무조정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야권의 가짜뉴스 괴담 정치가 국정운행에 어떤 문제가 되고 있고 어떤 체감을 하고 계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 부담도 있고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께서 사실 안 하셔도 될 걱정을 하시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긴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좀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인 비용이 든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괴담이 거짓이라고 밝혀지면은 좀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좀 자중해야 되는데 괴담 정치가 연중 계속되고 있고 이제는 한국의 정치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자극적인 발언으로 먹고 사는 유튜버도 아니고 원내 제1당의 야당 대표가 괴담 정치의 중심에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년 만에 여야 대표 회담에서 요즘 계엄 얘기가 자꾸 나온다며 윤석열 정부의 계엄 준비서를 언급하였습니다. 실장님, 최근 계엄 얘기가 자꾸 나온다고 하는데 국무회의나 아니면 비공식 석상에서 계엄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본 적 없습니다. 계엄의 개자도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야권의 아니면 말고식의 괴담 정치가 도를 넘어서 이제는 허무맹랑한 망상 정치에 빠진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현행 계엄법에 따르면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대통령이 직접 선포하거나 국방부, 행안부 장관이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안부 장관님, 국방부 장관님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당연하죠. 참 야당의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 뜬금포 같은 계엄 발언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거슬러서 살펴봤습니다. 2020년도 말 한 좌파 유튜버에서 윤 정부의 계엄 시나리오가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이후 친야 성향 커뮤니티에서 계엄 관련 가짜뉴스 찌라시들이 보태어지고 당원들이 좋아할 만한 자극적인 소재다 보니까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온 후보들이 언급하면서 열성 당원들 중심으로 확산이 됩니다.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공식 언급하면서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재확산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 보면 제명인의 말이라는 코너에 보면은 댓글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 계엄령 선포 작게 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침 장관 나와 계시니까 저거 보시고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저 자체를 처음 들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 2일 날 청문회 때 지금 후임자가 지금 상황에서 계엄이 있을 수 있나, 국민이 동의하겠나, 군이 따르겠나, 나도 안 따르겠다고 했는데 저도 똑같은 심정이란 말을 드립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떤 망상에 빠져서 어떤 또 계략을 하기 위해서 미리 저런 프레임을 만들어 가는지
참 의심스럽기도 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국무총리 실장님, 온라인 플랫폼으로 가짜뉴스 괴담이 확산되는 문제,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난해부터 정부가 그에 관한 좀 대책은 마련을 했습니다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계엄을 언급하게 된 근거가 있느냐 이런 물음에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그냥 정황에 대한 제보가 있다고 하지만 제보가 누구이고 무슨 내용인지 전혀 제시도 못하면서 저렇게 수석 최고위원이 저런 무책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설사 계엄이 선포돼도 헌법에 따라서 국회 과반 찬성이면 즉각 해제해야 합니다. 야권에서는 지난 기무사 문건을 들어서 국회의원 체포 구금을 얘기하는데 범야권 192명 중 42명을 본회의 의결로 체포해야 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실장님, 계엄 선포 현실성을 생각하는 국민이 있을까요? 뭐 그렇게 현실적이라고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문제는 독도지우기 친일 매국 프레임도 동일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지난 5월 또 그리고 이번 8월 두 번 다 병상에서 SNS로 지시합니다. 이후 야권이 전방위적인 친일몰이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독도를 지우고 나라를 판다는 명백한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선전선동 정치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본의원은 독일 나치 선전선동의 대가 괴벨스의 발언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거짓말도 매일 말하면 진실이 된다. 야권의 선전선동이 나치의 방식과 비슷하다. 여기서 배워오지 않았나 이런 또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야권에서는 검사 탄핵 소추권도 마찬가지지만 정치권이 가짜뉴스와 괴담을 통한 선전선동 이런 정치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가리고 여론을 왜곡하는 그런 거짓 선동 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이 깊이 공감합니다. 지금 법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 현행법상으로는 여러 가지 명예훼손, 업무방해, 전기통신사업,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죄 등 여러 가지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다 현실적으로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적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행안부 고기동 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이어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이용하는 그런 활성화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관님, 이 대표가 또 민주당이 지역 화폐와 소비 진작 효과를 더불어서 골목 상권 활성화 효과가 있다면서 가장 효율적인 재정 정책이자 경제 정책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비 진작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난 2018년도부터 시작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대표적인 현금 살포 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 100억 원이었던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2021년에 1조 2,522억 원까지 늘리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투입 예산비의 경제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이런 지적과 검토가 많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분석 자료 중 일부를 보면은 지역 화폐로 인한 특정 지역의 소매원 매출이 증가하면 인접지역의 매출이 감소하는 제로섬 결과로 이어지는 등 의도하지 않는 결과들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 사업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효과에 한정되고 골목상권 살리기는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차관님도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실제 2022년 기준으로 상품권 최다 발행 지자체를 보니까 전북 익산, 충북 청주, 전북 군산, 충남 천안 등 4곳에 3년간 결제액 상위 가맹점을 확인해 보니까 특정 업체 상품권에 쏠린 현상이 있습니다.
대다수 농협마트, 종합병원, 주유소 등에서 지속적으로 과다 사용이 되었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식장에서 결혼식기 혼주가 식대가 1,000만 원 나오니까 여러 사람 쪼개가지고 지역 상품권을 사오게 하니까 바로 1,000만 원이 900만 원으로 끝났습니다. 그냥 100만 원을 득을 본 것이죠. 이게 특별한 예입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편법 사용되다 보니까 효과는 없이 재정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차관이 언급드린 바와 같이 현금 살포성 혈세 낭비가 역효과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무부처에서 25만 원 현금 살포법에 대해서 분명한 대안과 지적을 네, 알겠습니다. 네, 엄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허영 간사님, 네, 의사진행 발언 3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엄태영 의원께서 독도 문제에 대한 논란도 있고 또한 친일 발언도 여권 진영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야당으로서의 대처를 주문한 것을 가지고 독일 나치와 동일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심각한 모독행위이고 야당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엄태영 의원의 이 발언과 PT 자료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하고 아울러 사과의 말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삭제는 본인 의사가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엄태영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3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정책 질의에서부터 그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 정치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 맥락에서 계엄과 관련된 허무맹랑한 이런 망상에 가까운 대화를 얘기를 나누고 이거를 국민 속으로 이 말을 전한 이 당 대표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정말 우리 당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것을 공식화시킨 당 대표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한 바 있고 오늘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제가 나치의 선전선동의 대가 괴벨수와 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서 어떤 유사한 어떤 암시를 받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한 것입니다. 나치와 같다는 얘기는 아니고 나치의 방식을 벤치마킹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거짓말도 매일 말하면 진실이 된다. 분명한 거짓말이고 그 다음 날이면 밝혀질 수 있는 분명한 사안을 그냥 끝없이 얘기합니다. 한두 가지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경고하는 측면에서 분명히 거짓인지 알면서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경종을 올린 것입니다. 물론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나 의식이 있는 우리 동료 정치인들 보면은 분명히 내부적으로는 아닌 줄 알면서도 말을 못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한 말 중에 자는 사람은 깨워도 자는 척하는 사람은 절대 못 깨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그 당대표의 어떤 생각에 이끌려가는 민주당의 동료 의원들한테 이제는 뭔가 사실은 사실대로 팩트를 밝히고 이제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얘기 드린 것이고요. 어떤 괴벨스 말씀은 제가 같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니다 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 방식과 같다는 얘기지 그게 잠깐 말씀 이재명 허영 간사님 말씀 다 대표가 끝난 다음에 괴벨스와 같다 이런 건 아니니까 그 오해하지 마시고 한번 잘 살펴보시고 괴벨스의 방식과 동일하다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가 곧 괴벨스다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하여튼 제 발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한 조치는 네, 김영진 의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엄태영 의원께서 하신 발언 중에 제가
그 발언 중에 올렸던 자료를 캡처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야권 선전 선동 정치, 독일 나치와 동일해, 이게 명확하게 그 자료를 올렸고 그 발언대로 하셨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뉴스에 대해서 아니면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 그 여당 의원들께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그 팩트와 사실에 기반해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까지는 수용하는데, 실제로는 독일 나치, 히틀러와 동일하는 내용으로 야당을 폄하하고 야당 대표를 폄하하는 것 자체는 현재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그 법 체계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에 안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이 발언에 관해서는 해당 의원의 사과와 삭제가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야당을 그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본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제가 엊그제 종합정책질에서 얘기했듯이 검은 선동 세력과 대항해 싸워야 한다. 이런 방식의 출발 지점이 지금 했던 발언과 일맥상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여당을 낫지나 대통령을 누구로 특정해서 비교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여야의 공식적인 이 관계에서 정책 질의에서 그 민주당을 그렇게 폄하한다면 도대체 무슨 근거와 내용으로 이 질의를 진행하겠습니까? 낫지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척결과 타도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처벌이 됐고 몰락한 상황이죠.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관해서는 그냥 객관적으로 저는 인정을 하고 그 발언은 취소하고 속기록은 삭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해서 야당도 발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께서 이 문제에는 객관적으로 여당, 야당 간사 협의하에 삭제할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에 관해서 이 문제를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정책 질의를 계속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태영 의원님, 지금 두 분 의원님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는데 좀 전에 답변 과정에서 야당 대표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또 김영진 의원님은 그것이 아니었고 할지라도 지금 야당에 대한, 국회의원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사과하실 건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엄태영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그 괴벨스와 이재명 대표를 자꾸 오버랩한 것 같아서 불편하신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 방식이 동일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와 같은 거는 대통령실에서도 야당의 괴엄 괴담, 나치 스탈린 선동주의와 유사하다. 얼마나 어이가 없고 얼마나 황당한 얘기면 이렇게까지 나왔겠습니까? 이건 제 혼자 말도 아니고 우리 여권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야당에서도 좀 반성을 할 그런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정일영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예. 잠깐만요. 예, 제가 신청했습니다. 제가 진행은 제가 보는 거고요. 예. 한 분씩 지금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 맞죠? 아니요, 맞죠? 자, 제가 순서고 위원장님께서 잠깐요. 얘기를 주셨습니다. 허영 의원님 하셨고 다시 엄태영 의원님 드렸고 또 김영진 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또 한 번씩 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진행에 대해서는 저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엄태영 의원님 발언을 지금 계속 해주시는데 그 발언 내용을 들으면은 사과라든지 지금 우리 의원님들, 우리 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시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금 결산을 논의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정치 논쟁을 하는 자리도 아니고요. 그리고 각 부처의 국무위원들, 장관들도 많이 와 계신데 여기서 우리 민주당을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우리 당 대표님을
마치 뭐 괴벨스 나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폄하하고 공격하는 것은 이 우리 회의하는 것을 다 지금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히 엄태영 의원께서 진정성 있는 지금부터 발언하실 때는 오히려 더 악화되는 발언을 하실 게 아니고 사과를 하시고 앞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속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양당 간사님들께서 이걸 충분히 정의하신 다음에 협의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 이 회의를 속개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여당 측 위원님의 발언 하나를 더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네, 서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굉장히 저는 이런 그 의사 진행 과정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엄태영 의원님께서 좀 부정확하게 혹시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당 대표님에 대해서 뭐 그런 뭐 그분이 그분이다. 그 대표님이 뭐 괴벨스다, 나치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서 계엄 관련해 가지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프로파간다로서 괴벨스의 스타일을 닮은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말씀하신 거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다시 정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걸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국민들께서 오해하도록 지속적으로 의사 진행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전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엄태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야당에서 그 정당 대표님에 대해서 이렇게 엄호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예결위가 굉장히 잘 진행되었지만 지금 예결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어땠습니까? 국가원수에 대해서 얼마나 모욕적이고 모독적인 말씀하셨습니까?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모욕적이고 모독적인 말씀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그 발언들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입에 담기 싫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오셨으면서 분명하게 엄태영 의원님께서 구별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엄령에 대한 이슈를 빌드업하는 과정이 정치 선동하는 방식이 괴벨스의 정치 선동 방식을 닮았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 야당 대표가 괴벨스라고 언제 얘기하셨습니까? 그리고 정정해서 분명하게 정정한 것도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않으시도록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것으로 이 논의는 종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본인들께서 어떻게 국가원수에 대해서 얘기하셨는지 강요들에 대해서 얘기하셨는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친일이니 친일 정권이니 이런 식으로 모욕하셨는지 모독하셨는지에 대해서 본인들에 대해서 먼저 자성을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사실은 몇 번씩 말씀을 드렸지만 첫날과 둘째 날은 종합정책 질의입니다. 그 정책의 방향이 어떤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다 예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얘기해도 합당합니다. 물론 또 국회의원들께서 국민을 대표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다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3일간을 늦게까지 끝나면서 했던 것들은 그만큼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 행복을 위해서 진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와 오늘은 사실은 부별 심사입니다. 경제에 관한 내용, 비경제에 관한 내용들을 다룸으로써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데 사실은 오늘까지 이렇게 이념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작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 위원장으로서 누구를 탓할 건 아니지만 그것이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서로 간의 공격과 방어를 하게 다시 공격을 하면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으로서의 진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우선은 발언 내용을 속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시고 다시 오후에 필요하다면 진행하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하자고 했습니다. 그걸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주장하시는 것은 야당 대표를 얘기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정당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본인은 또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보고 나서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